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이제 과일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드려 볼 건데, 어제는 아토피나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이 먹으면 좋을 식단에 대해 말씀드렸는데, 거기 이제 주요 포인트가 과일과 견과류였죠. 견과류를 왜 먹으면 좋은지에 대해서, 그 과일과 견과류를 왜 먹으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고, 오늘은 그 과일과 견과류, 그러니까 견과류보다는 과일을 어떻게 먹어야 될지에 대해 한번 말씀드려 볼 건데, 과일은 일단 첫 번째로 빈속에 먹는 것이 좋죠. 최대한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입에 대는 거가, 일단 이는 닦아야겠죠. 이는 닦고 물 마시고 처음 들어가는 식품이 과일인 것이 좋아요. 과일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뭐 수분 감과 영양분, 바이토케미컬, 그다음에 효소 같은 몸에 좋은 영양소밖에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하루 식사의 시작을 과일로 하는 것이 일단 좋고, 그리고 과일은 다 좋은데 식후 먹거나 섞어 먹는 것은 좋지 않아요. 과일 자체가 수분도도 많고 효소가 있기 때문에 소화 흡수가 매우 빠르고 좋은데, 다른 음식과 섞이게 되면 그 위장에서 빨리 내려가야 할, 소화되어야 할 그 과일 자체가 소화가 되지 않아서 윗속에서 부패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고요. 그렇게 되면 부패가 된다는 게 발효가 되면 가스가 발생하고, 가스가 발생하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도 잘 안 되겠고, 그리고 소화되지 못한 것들은 또 몸속에서 독소를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일단 과일은 다 좋으나 섞어 먹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, 보통 일반식 같은 경우는 위장에서 이제 소화가 되기까지가 시간이 보통 최소 4시간에서 6, 7시간 걸린다고 해요. 과식을 하는 경우 동물성 단백질이나 뭐 고기를 먹는 경우는 더욱 오래 걸리고, 그런데 과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분이면 위장에서 소화 흡수가 다 일어나고, 나머지 찌꺼기들이 대장으로 들어가고, 뭐 소장에서 또 한 번 흡수가 일어나는 뭐 그런 소화의 기전을 가졌다고 해요. 해서 과일이 좋은 거고, 또 하나 말씀드릴 게, 현대인 같은 경우는 아침 눈 뜨자마자 먹고 눈 감기 직전까지 먹기 때문에 소화기관이 쉴 시간이 없어요.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토피가 있는 사람들은, 특히 알러지 체질인 사람들은 위장이나 그 소화기관 자체가 소화력도 좋지 않고 소화기관이 안 좋아요. 병이 있는 경우도 많고, 위장에 병이 있는 경우도 많고, 뭐 장누수 같은 그런 병이 있는 경우도 많은데, 이런 경우는 최대한 소화 흡수에 용이하고, 또 소화 흡수에 용이한 거 플러스 소화기관이 쉴 시간이 필요하죠. 그렇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무엇을 먹는 시간을 줄이면 된다는 말인데, 보통 간헐적 단식을 얘기할 때 한 16대 8 간헐적 단식을 많이 얘기하죠. 그게 기본이기도 하고, 그 이상이 되면 일반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최소 16대 8 정도의 간헐적 단식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로 예를 들면, 저는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만 일반식을 먹고, 나머지 시간에는 과일, 물, 영양소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아요. 아무것도 먹지 않고, 그리고 저는 또 체급이 좀 있어요. 키도 좀 있고 몸무게도 80kg 가까이 나가기 때문에 또 딱 8시간만 지켜서 그냥 과식하지 않고 먹으면 살이 조금 빠지더라고요. 전 또 살이 빠지는 걸 좋지 않아 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과일을 한 500g 정도 먹고, 12시 이후에 일반식 먹고, 또 저녁이 되기 전에 한 끼를 더 먹고 하루 식사를 마무리하죠. 이렇게 하니까 아토피가 나은 지 꽤 됐기도 했지만, 그 이후에도 피부도 훨씬 더 좋아지고 컨디션도 훨씬 더 좋아지고 뭐 이런 거를 많이 느껴요. 아토피가 있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화력이 약하고 소화기관이 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일식을 하는 것이 좋고, 또 무언가를 먹지 않는 시간을 길게 늘어뜨리는 게 좋아요.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. 오늘은 과일에 대해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봤고, 어떻게 먹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려봤는데, 좋은 정보가 됐으면 합니다. 감사합니다.